네, 반갑습니다. 이제 10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0주차 수업과 11주차 수업은 그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일부 해봤는데 채권도 그 회사나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발행한 그 증서죠, 증권이죠. 예, 주식과 함께해서 저희가 이제 비교해 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주차는 금리와 채권, 그리고 이 채권의 평가에 대해서 먼저 금리와 채권의 개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채권의 평가까지 이번 10주차에서 3번의 영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번의 영상, 각 영상마다 마지막에는 연습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 시험에 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금리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금리를 이해해서 우리 금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이자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먼저 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자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면 실질 이자율이 됩니다. 명목 이자율은 그냥 처음부터 제시하는 이자율입니다. 즉, 이 채권의 이자는 5%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명목 이자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해서 우리는 실질 이자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물가 상승률이 5%일 때 투자자가 5% 금리의 예금에 가입해서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가한 돈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이자율, 그래서 실질 이자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질 이자율을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실질 이자율은 1 플러스 명목 이자율에 나누기 1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해서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밑에 보겠습니다. 은행 예금금리, 예금금리라고 하면 명목 이자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5%이고 물가 상승률이 3%일 때 은행 예금의 실질 이자율은 몇 프로인가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 플러스 명목 이자율인 0.05 나누기 1 플러스 물가 상승률인 0.03 빼기 1은 답은 1.9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격증 시험에 문제가 나오고요. 또 우리도 기말고사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과 할인율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채권은 할인해서 파는 할인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할인율은 또 어떤 개념인지 알아놓는다면 좋겠죠. 현재 투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투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리를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고 미래에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리를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금액의 일정 금리, 즉 수익률, 수익이 더해지면 미래 가치가 되고요. 그렇게 된 미래 금액을 일정 금리, 즉 할인율로 할인하면 또 현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수익률이, 또 미래의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율이 이렇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원금, 즉 현재 가치죠. 100만 원이고요. 원리금, 즉 미래 가치가 1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자율은 수익률이 되고 수익률은 할인율이 되어서 10%가 될 것입니다. 즉 원금 100만 원을 수익률 10%로 투자할 경우 미래 가치는 110만 원이 되고요. 원리금 110만 원을 10%로 할인한다면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익률에는요, 달리와 복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자에 이자를 주는 복리 개념인 수익률이 있는데요. 밑에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경의를 표한 복리의 마법과 72법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복리의 원리를 통해 투자 자금이 급속하게 불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근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세계 8대 불가사의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극찬하면서 복리의 72법칙을 제시하였습니다. 72법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법칙입니다. 72법칙이란 한마디로 투자 금액을 2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72 나누기 연수익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익률이 9%인 복리채에 투자할 경우에 72 나누기 9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답은 8이 나옵니다. 8년이 지나면 원리금이 투자금의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만들고자 한다면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9%짜리 상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1억, 2억이 되느냐? 이게 8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2 나누기 연수익률을 하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만약에 또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2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몇 프로짜리 상품에 넣어야 될까? 즉 72 나누기 5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14.4% 해서 14.4% 상품에 넣어야 되구나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리의 72 법칙은 72 나누기 연수익률을 해서 원금을 2배로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자 기간을 산출할 수 있고요. 72 나누기 투자 기간을 해서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연수익률이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표명금리와 실효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금리를 표명금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에서는 발행 시 최초 결정되어 명시되는 이자율을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률도 표명금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상품이 표명금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효금리로 계산을 하면 표명금리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건데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현재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10%씩 1,000만 원의 이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10년 후에 원리금이 2억 원이 된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금리는 10%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를 복리로 계산을 해봐서 실효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면 약 7.2%가 된다라고 합니다. 표면금리는 10%라고 광고를 했는데 실제 실효금리는 7.2%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자라는 건데 이 7.2억 원은 7.2%는 어떻게 나왔냐면 1억 곱하기 만약에 7%로 계산을 하면 1억 곱하기 1 플러스 0.07 그리고 거치기간을 승수로 넣어보면요. 1.97억 원이 됩니다. 1.97억 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억 원이 되어야 되니까요. 또 8%를 넣어봐서 승수 10년을 넣으니까 2.16억 원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보관법으로 해보면 7.2% 정도 된다는 거죠. 최소 8%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표면금리는 10%였지만 복리로 계산된 실효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8%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효 수익률 7.2%의 상품을 10%의 상품으로 착시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배운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리로 계산을 하니까 수익률은 7.2 정도로 나오더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단리금리와 복리금리 차이가 있고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금리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배운 우리가 그 이자율에서도 실효이자율 이런 것들도 개념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개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리는 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를 시장금리,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을 신장금리라고 합니다. 다만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초단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거든요. 이를 정책금리라고 또는 기준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정책금리를 결정 발표하는데요. 1999년 이후 2008년 3월까지는 콜금리가 사용되었었고요. 이후 현재까지는 우리는 7일 만기 RP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일 만기 RP금리란 한매조건부 채권금리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금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콜금리가 아니라 7일 만기 RP금리, 즉 환매조건부 채권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RP, 환매조건부 채권이 어떤 건지, RP금리가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RP는요, 환매조건부 채권의 약자입니다. RP란 형식적으로는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되사주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 팔면서 나중에 다시 사줄게 라는 그런 채권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보유 중인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단기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느 고객이 증권회사에서 RP를 매수한다는 것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느 채권을 담보로 해서 단기적으로 대금을 대출해주고 있다는 것이며,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는 단기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P 상품에 가입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기 금융상품에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RP 상품도 있고요. CMA 중에서도 RP형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기 금융상품이다 라고, 이제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많이 소비자들은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채권에 있어서 수익률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채권의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들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를 채권의 유통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채권시장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모두 만기 수익률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이 발행될 때는 표면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에요, 이렇게 이 채권을 가져가시면 5%의 금리를 드릴게요 하는 표면금리, 표면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채권이 시장에서 나와서 유통이 되면요,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이 표면금리는 실질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면 실질 수익률은 내려갈 거고요. 4%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에 샀는데 표면금리가 5%니까 채권 수익률은 6%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통 수익률입니다. 이게 바로 만기 수익률이고요. 이게 바로 시장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수익률,
시장 수익률, 만기 수익률은요, 표면 금리와는 다른 개념, 표면 수익률과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채권이 발행돼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채권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표면 금리는 채권의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러한 금리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가, 국내 경기가 경기 움직임에 따라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국내 경기의 향방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늘어나 수요가 증가하면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돈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한다. 반면에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빌려서 생산이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돈의 수요가 감소하여 낮은 금리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줄어들기에 시중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고요. 아래 흐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경기가 상승하면 소비 생산이 증가하고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금리는 당연히 상승할 것이다. 경기가 하락하면 소비 생산이 감소하고 자금 수요가 감소하니까 금리는 하락한다. 이 흐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금리와 물가의 관계입니다. 향후 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공산품이나 부동산 등의 재화를 서둘러 생산하고 매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므로 시중금리는 오른다. 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시중금리는 오른다. 네. 한편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 자금을 흡수하여 돈의 공급을 줄이는데 이에 따라 물가 관련 통계치인 물가지수는 시장금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요 시장 금리에서 이 변동이 되게 되는 요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은 아래 내용들인데요. 경기가 호전이 되고 물가가 상승을 하고 확정 재정 정책이 펼쳐지고 시중 자금이 부족해지고 채권 수급이 악화, 즉 매수자보다 매도자, 발행자가 많을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 수급이 악화되고 주요 선진국의 금리 수준이 상승할 때 시장 금리는 상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승 요인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반대로 하락 요인들입니다. 경기가 하강하고 물가가 또 하락하고 재정 정책을 펼치고 시중 자금이 풍부해지고 채권 수급이 호전되어지고 선진국의 금리 수준이 하락할 때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라는 이 연관성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리인데 금리 하락을 하게 되면 경제 지표에 끼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 금리가 상승할 때 우리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예금 등 금리 상품의 매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실물 경제에 상대적으로 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저축은 감소, 소비는 증가, 주식 부동산 투자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경기 상승, 물가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된다. 또한 생산 부분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등 조달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하고요. 생산을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된다. 즉 경기 상승, 물가 상승, 경기 상승, 금리 하락 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 시에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소비, 투자활동 부분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예금 등 금리 상품의 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경기는 하락, 물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생산활동 부분에서도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등 조달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투자는 감소, 생산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경기는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끼치는 영향 구분하시고 이해하셔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오늘 배운 금리에 관련돼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문제 드릴 텐데요. 한 문제당 제가 1분씩 시간 드릴 테니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풀어보셨나요? 틀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2번, 할인율은 미래에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리. 맞죠? 3번, 7일 만기 RP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결정하는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 맞습니다. 4번, 실제 정확한 기준으로 평가되어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실효금리라고 하죠. 금융상품 선택 시 기준이 됩니다. 5번,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만기 전에 발생한 모든 현금 흐름이 같은 단기 수익률로 만기일까지 재투자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니죠. 만기 수익률은 단리 수익률이 아니라 복리 수익률로, 그래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만기 전에 발생한 모든 현금 흐름이 같은 연복리 수익률로 만기일까지 재투자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연복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채권은요, 표면금리라고 해서 발행될 때부터 5%, 4% 이렇게 발행된 표면금리는 단리 수익률에 해당을 하겠죠. 이거는 단리 수익률이라기보다는 그냥 표면 수익률이죠. 표면 수익률이겠지만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든지 유통 수익률 이런 것들은 연복리 수익률로 재투자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 변수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30초 시간 드릴게요.
네, 답 풀어보겠습니다. 답을 보면 1번 물가와 금리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맞는 답이죠. 2번 국내 경기가 상승하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금리가 상승하죠.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행할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을 하겠죠. 4번 한국은행이 통화채를 매입하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행할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나요? 아니죠. 금리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채를 매입하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행할 경우에는 금리는 하락을 한다. 5번 세계 경제의 동조화 현상이 커지면서 세계적인 금리 동향이 국내 금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다음의 각 상황들이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A. 정부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여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하게 되면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금리가 상승할 것입니다. 3번 C.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의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 당연히 금리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3번까지 연습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영상 잠시 후에 다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